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최혜성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아마존의 고무나무입니다. 예전에 한때 동남아를 여행하면 천연 라텍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의 경우는 라텍스 재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라텍스라는 명칭이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흰색 수액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동남아에서 대규모로 서식하는 고무나무가 실은 아마존 고무나무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은 고무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두 편의 영상에 나눠서 담았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중남미 원주민과 고무, 아마존 고무붐에 대해서 다루고 2부에서는 아마존 고무의 희비극, 아마존 고무의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원주민과 고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남미의 원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고무를 사용해 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략 3,500년 전부터 고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대륙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마야인들이나 아스테카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또 전쟁에서 또는 종교적 의례에서 고무를 사용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물에 젖지 않는 신발이나 비옷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고무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 상당히 취약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고무를 활용하였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의 손잡이라든가 화살통에 고무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종교적인 의례에서는 신전의 공약물로 고무공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는데 고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주민들의 고무 활용은 서양의 다양한 기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식민 시기 초기에 스페인인들이나 유럽인들이 기록으로 남긴 여러 문헌에 중남미 원주민들이 고무를 활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콜럼버스가 2차 항해 때 이 이스파뇰라 섬에서 아라와크인들이 고무 공놀이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해록에 기록을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526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왕실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중남미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공놀이 경기를 시범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현란한 기교에 공을 가지고 노는 그런 기교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특히나 탄력성이 높은 이 고무공을 보고 모두들 감탄하게 됩니다. 사실 유럽인들은 이러한 탄력성이 높은 공 재질을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는 이 탄력성이 높은 공에 대해서 묘사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던 소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매우 장황하게 기록에 남기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살짝 닿기만 해도 시작점보다 훨씬 높이 솟아오르며 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대 문명 속에 등장하는 고무 유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멕시코 시티에 있는 국립인류학 박물관에 전시된 고무공입니다. 다음 그림은 스페인인들이나 서양인들이 중남미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으로 남긴 고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신화 속의 한 신인데요. 이 신이 고무를
가공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불을 떼고 거기에서 열을 가하고 연기에 이것을 그을려서 고무를 가공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중남미 원주민들은 이 고무 수액을 채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가공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역시 고문서에 나오는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 원주민들의 신화 속 신이 신전에서 이 고무공을 공양물로 바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공에는 깻살이라고 하는 신비한 새의 깃털이 달려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고무공은 상당히 중요한 물품으로 취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역시 고문서에 등장하는 원주민들의 고무공 경기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엉덩이나 허리, 어깨 등을 이용해서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벽에 붙어 있는 둥그런 원 속에 공을 집어넣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비야의 행사에서 이러한 높은 그 스킬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모두 감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하단에 있는 그림은 고무공 경기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공놀이를 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잘 살펴보면 마야 또는 아스텍 문명의 지역,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남미 대륙의 북부 지역에 걸쳐서 또 특히나 안데스의 고산지대에서도 고무공을 가지고 경기를 했던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전부 공놀이 경기장이 존재했던 그 지역의 유적지들이 되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의 원주민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고무를 사용해서 실생활에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야나 아스텍인들이 사용했던 고무는 최고 품질의 고무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고무의 속명은 카스틸라 엘라스티카라고 하는데 당시 원주민들은 까우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종류보다 훨씬 고급 품질의 고무가 서식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마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서식한 고무의 속명을 헤베아 브라질리엔시스라고 하는데 훨씬 고급 품질이었고요. 역시 아마존의 원주민들도 이 고무를 활용해서 다양한 목적에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금 살펴본 두 종류의 고무가 서식하는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안데스 지역과 멕시코 지역 일대에는 카스틸라 엘라스티카 나무 품종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일대에는 헤베아 고무나무가 서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마존 고무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품질 좋은 고무를 사용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서양에 알려지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1743년 프랑스 과학자 샤를 마리 들라 꽁다민이라는 사람이 아마존 일대를 여행하다 오마구아족이 고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탄성이 좋고 방수가 되는 용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코에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고무관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고무관을 통해서 코에 담배라든가 환각제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고무가 활용되는 것을 확인한 이 꽁다미는 본국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 고무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서 흰색 액체를 채취한다든지 이 액체를 우리는 라텍스라고 부르는데 이 오마구아족은 이것을 헤베라고 불렀다 등등의 기록이 이 보고서에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존 원주민들의 고무 사용의 사실이 서구에 알려지게 됩니다만, 이 원주민들이 이 고무를 이용해서 고무관, 주사기 모양의 고무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로 주사기라는 뜻의 세링가라는 이름이 이 고무나무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세링게이루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꽁데민 이후에 서양에서도 고무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을 시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방수 코트라든가 고무 부츠 또는 의료용 용기 등을 고안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사업가는 고무신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일설에는 한 40만 켤레라고 하는데요. 초기에 수백 켤레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일시에 이 고무신이 판매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40만 켤레를 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고무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온도에 취약했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이 고무가 녹는 경향이 있고, 저온에서는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온도에 좀 민감하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갈수록 이 고무신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가는 종래에는 파산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고무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실험은 찰스 굿 이어라는 사람의 가왕 처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고무에 황을 첨가해서 열을 가하면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고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이 처리 기술을 발명하게 됩니다만, 이 찰스 굿 이어의 이 기술 개발 덕분에 이 고무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석유와 함께 고무가 3대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증기 엔진의 게스킷, 가스라든가 그런 게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스킷, 또는 기계의 벨트, 또 이후의 일입니다만 전선이 발명되면서 전선을 감싸는 피복 등 아주 수많은 물품에 이 고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자전거와 자동차 타이어로 이 고무가 사용되게 되면서 고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자본과 노동력이 아마존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 자본이 몰리게 되면서 커다란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열대우림 한가운데에 호화로운 대도시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마나우스라는 도시인데요. 과거에는 한 기록에 따르면 이 마나우스는 낮은 가옥과 원시적인 시골집이 늘어서 있는 인구 3,000명 정도의 변변치 않은 소도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무붐에 따라서 이 아마존과 그리고 이 마나우스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전차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거나, 그리고 브라질 최초로 전등과 전화가 설치되기도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 대학이 설립된 최초의 도시 중 하나가 이 마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병원이나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완비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열대우림 한가운데 마나우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아마존 지역 정중앙에 마나우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좀 확대한 지도가 되겠는데요. 빽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에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마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우스의 오페라 하우스 테아트르 아마조나스가 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렇게 큰 규모의 호화로운 오페라 하우스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마존의 또 마나우스의 거대한 부가 축적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얼마나 호화로운가는 이 내부 시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베네치아산 샹들리에, 프랑스제 타일, 스코틀란드산 철제들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